건반 위로 내려앉은 손끝이 공기를 바꿨다. 첫음이 홀을 스치자 웅성임이 사라지고 객석의 호흡이 하나의 박자로 정렬됐다. 빈에서는 손목을 살짝 눌러 올림을 깊게 가라앉히고 다음 화음을 미세하게 늦춰 긴장을 만들었다.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처럼 시야가 넓어졌다가 줌인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단지 피아노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그녀는 바로 옆에 놓인 마이크를 들어 올렸다. 건반의 잔향 위로 목소리가 겹치며 만들어낸 첫 문장은 전기처럼 객석을 통과했다. 목소리도 아끼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그 밤에야 비로소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깨달았다. 피아노와 보컬을 잇는 전환은 흠집 하나 없었다. 왼손으로 페달을 살짝 올려 잔향을 정리하고 흉성에서 두성으로 소리를 밀어 올리는 호흡이 건반의 아르페지오와 정확히 맞물렸다. 테크닉을 자랑하려는 과시도 감정 과잉의 흔적도 없었다. 대신 곡선처럼 이어지는 호흡과 멜로디 그리고 단어의 끝을 남기는 습관이 무대를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었다. 카메라는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과 눈빛의 초점을 교차로 잡아냈고 그 모든 디테일이 하나의 명백한 사실을 가리켰다. 오늘 우리는 예외적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 진행을 맡은 김성주가 무대가 끝나기도 전에 숨을 들이켰다. 이 친구, 천재입니다. 수많은 생방과 무대를 통과해온 진행자의 어조에 예의는 없었다. 놀람, 감탄, 약간의 질투까지 뒤섞인 단정.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관객은 일제히 일어섰고 조명이 한 박자 늦게 객석을 비췄다. 장내에 퍼진 박수는 소음이 아니라 리듬이었고 환호는 함성이라기보다 화답에 가까웠다. 누군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휴대폰 화면을 내린 채 그 시간을 직접 기억하기로 했다. 무대 뒤의 상황은 더 뜨거웠다. 원래 제작진은 신중했다. 피아노와 보컬을 동시에 끌고 가는 구성은 위험했다. 어느 하나만 미끄러져도 전체 무게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 빈에서는 고개를 저었다.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으로 서보고 싶다. 그 한마디로 리허설표가 다시 짜였다. 메트로놈 속도를 반 박자 낮춰 템포의 탄력을 찾고 페달링과 자음 처리의 간섭을 줄이기 위해 마이크의 각도를 바꾸었다. 리허설은 평소의 2배로 늘어났고 한 음절의 끝을 몇 센티미터 뒤에서 놓을지까지 표기한 악보가 무대 옆에 조용히 놓였다. 사운드팀은 미소를 지었다. 보컬 마이크와 피아노 마이크가 동시에 열리면 피드백과 밸런스가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날은 달랐다. 연주자가 다이내믹을 스스로 조절해주니 기술은 담아내기만 하면 됐다. 모니터 엔지니어는 성량을 키운 게 아니라 공기를 민다고 표현했다. 그 말은 우스워 보이지만 정확했다. 소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음량을 바꾸어 객석의 가슴팍을 짓누르는 방식. 객석이 숨을 멈춘 이유는 단지 고음 때문이 아니었다. 무대가 온라인에 올라간 뒤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했다. 손은 피아노, 목은 오케스트라, 10장르를 한 프레임에 넣었다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고 해외 팬들은 자막을 얹어 영상을 퍼나르기 시작했다. 짧은 클립에서 피아노 인트로와 하이라이트 고음 부분만 잘라올린 영상이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뷰를 찍었다. 해시태그는 트렌드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갔고 피아노 브랜드 공식 계정이 댓글을 남겼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건반을 대한다. 업계의 전화도 쉴 틈이 없었다. 음악 프로그램은 물론 장르 융합 콘서트 기획자들이 피아노 곱하기 보컬 콘셉트의 전용 무대를 제안했고 음향기기 브랜드는 광고보다는 마스터 클래스 형태의 콜라보를 원했다. 기획자들이 특히 주목한 건 확장성이다. 트로트의 서사와 클래식의 구조, 팝의 후렴 감각이 충돌하지 않고 혼합되는 드문 케이스. 한 공연 감독은 피아노 트리오와의 협연, 스트링 쿼르텟과의 호흡, 리하모니제이션을 통한 재해석까지 판이 무궁무진하다고 평가했다. 평론가들은 분석을 꺼내들었다. 단지 연주를 곁들인 노래가 아니라 편곡의 논리가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작동했다는 것,
인트로를 피아노 솔로로 여러 곡의 중심 키를 귀에 먼저 심고 1절 후렴에선 보컬을 전면에 내세워 2절에선 왼손 베이스 패턴을 굵게 깔아 리듬을 전진시키는 방식. 클라이맥스에서는 루바토를 과감히 쓰지 않고 메트로놈에 더 밀착해 에너지의 직진성을 확보했다. 감정은 깊었지만 구조는 차갑게 정확했다. 그 균형이 오늘의 징크스 없는 무대를 만들었다. 교육 현장도 움직였다. 예술대 수업에서 동시 수행의 사례로 강의안이 만들어졌고 학생들은 프레이징과 호흡, 페달과 자음의 타이밍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어떤 학생은 귀로 체부한 피아노 라인을 공유했고 보컬 전공생들은 더미를 남기는 법을 주제로 스터디를 열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는 건반 플러스 보컬 챌린지가 시작되어 반주와 보컬을 한 화면 안에서 완성하는 1분 영상이 쏟아졌다. 팬덤은 감상자에서 참여자로, 무대는 현장에서 플랫폼으로 확장됐다. 무대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빈에서는 인터뷰에서 기술을 더하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연습을 했다고 말했다. 피아노는 하나만 더해도 과해지는 법, 노래는 억양 하나만 세워도 감정이 흔들린다. 그래서 그는 단 하나의 용기를 선택했다. 한 음을 비워 다음 문장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고 한숨 길이를 늘려 피아노와 보컬이 서로 숨을 나눠 갖게 했다. 무대 중앙의 원형 조명 아래서 그 절제가 빛났다. 화려함을 줄였더니 진짜가 더 크게 보였다. 같은 무대를 보고도 누구는 연주가 귀에 남았다 하고 누구는 노래가 가슴에 박혔다고 말한다. 그 둘이 동시에 남았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는 흔치 않은 일이다. 대개 하나가 다른 하나의 프레임이 되기 마련인데 이날은 둘 다 본편이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장르의 경계가 무대 중앙에서 녹아내렸다고 표현한 것이다. 트로트 특유의 한과 위로, 발라드의 서정, 클래식의 논리, 팝의 직관이 층층이 쌓인 결과 관객은 각자 다른 주소로 길을 나섰지만 하나의 문을 통해 나왔다. 백스테이지에서 만난 스태프들의 반응은 단출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BPM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이라이트에서 상중하 레벨이 한 번도 빨갛게 뜨지 않았다. 기술팀의 말은 감성적이지 않지만 최고의 찬사다. 현장의 소리는 종종 숫자로 말한다. 그 숫자가 안정적일수록 객석의 감정선은 넓고 깊어진다. 그날의 수치가 말하길, 무대는 완벽했다. 광고와 방송은 속도를 올렸고 해외 쪽에서도 연락이 왔다. 일본에서는 엔카와의 믹스 무대를, 동남아에서는 팝 페스티벌 랩 피아노 세션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악기 회사들의 접근 방식이었다. 단순 협찬이 아니라 어떻게 소리를 만든 건지를 함께 풀어보자는 제안. 브랜드가 연주법에 투자하는 드문 장면이 펼쳐졌다. 빈에서의 무대가 제품의 품격을 높였다기보다 연주법의 표준을 올려놓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들뜬 기색은 없었다. 그는 다음 날도 연습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어제보다 한 박자 더 기다리자. 악보 모서리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들이 탄성을 내지르는 하이라이트에서 그는 기다림을 고른다. 고음을 세게 내지르는 대신 호흡의 입구를 넓히고 피아노의 저음을 세게 누르는 대신 음의 길이를 늘린다. 소리를 키우기보다 시간을 늘리는 선택. 그것이 그의 무대를 어른답게 만든다. 이 무대가 남긴 것은 숫자나 찬사만이 아니다. 업계는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솔로 콘서트의 섹션을 통째로 피아노 곱하기 보컬로 재구성하는 일, 스트링과의 대규모 협업, 라이브 레코딩 앨범, 심지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까지. 제작자들은 콘텐츠가 아니라 장면을 만들 수 있는 아티스트라고 평했다. 팬들은 다음 무대를 상상하며 곡 리스트를 제안했고 커뮤니티는 자발적인 악보, 공유와 커버 영상이 늘어났다. 참여, 공유, 확산. 이 세 단어가 자연스럽게 작동했다. 감정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왜 그날 우리는 그렇게까지 흔들렸을까?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는 우리에게 시간을 멈춰주었다. 바쁜 하루, 빠르게 넘기는 슈폼의 연속 속에서 피아노 한 음과 한 문장이 공간을 채우는 몇 초의 정적. 그 잠깐의 공백이 우리 각자의 기억을 불러냈고 그 기억 위로 그의 목소리가 얹혔다. 음악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사람을 멈추게 하고 한 번 더 숨을 쉬게 하는 일을 그는 해냈다. 마지막 박수가 잦아든 뒤 빈에서는 무대 뒤 구석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표정은 놀랍도록 담담했다. 시작이네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요약했다. 오늘의 명장면이 그의 정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대한다. 다음 무대에서 그는 어떤 시간을 멈춰줄까? 또 어떤 호흡으로 우리를 붙잡아 둘까? 장래의 울타리를 넘어 기술과 감정의 중간에서 그는 이미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다. 천재라는 호칭이 부담이 아니라 책임으로 들리는 사람. 그 이름 앞에 오늘 새로운 장이 덧붙었다.